오늘 되게 오랜만에 네. 최근 한 2달 만에 처음으로 좀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누가? 아니 보고 계신 분들이 왜? 이겼잖아. 그러니까 아니 원래 요즘 맨날 그 암울한 얘기 뭐 오빠부터 시작해서 뭐 맨날 명태균의 김건희 얘기만 하다가 사실 어제 다른 지역구 다 떠나서 이제 부산 금정은 사실 깜깜이 기간 전에 여론조사에도 막 진다는 것도 나오고 막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또 친윤 쪽에서 한동훈 나가라 뭐 이러고 막 이럴 텐데 막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압승을 했더라고. 그게 이제 금정 얘기만 하면요. 금정이 단일 선거구예요. 총선에서. 그래서 똑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4월달에 6개월 전에 총선도 했었고 그렇지. 지금 구청장 재보궐선거도 했잖아요. 아 그게 단일 지역구구나.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분들이 투표를 6개월 단위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비교하기가 굉장히 단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예. 지역에 똑같은 샘플 하는 거니까. 갑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난번에 총선 때 저희가 백종원 의원이 재선을 했는데 13%포인트 이겼어요. 13%. 13을 이겼는데 이번엔 22보다 더 나왔어. 깜짝 놀랐다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천 강화는 강화, 옹진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강화군만 따로 총선을 빼보니까 배준영 의원 당선됐는데 27%포인트 넘게 이겼었어요. 총선 때. 어제 저도 그거 보면서 막 중간에 막 경합 비슷하게 돼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결론은 8.5% 이기는 걸로 했고 물론 안상수 의원 한 6.23% 뺐으니까 뭐 그거 우리 표라고 해도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건 왜 그랬느냐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부에서 이거 뭐 원래 이길 건데 뭐 이겼는데 뭐 그렇게 친윤 쪽에서는 그러더라고. 그게 이길 아니라는 이겼다.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수도권 민심이 이렇게 안 좋다. 강화라는 데는 안보 이슈가 있는 곳이라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렇지. 62대 35로 이겼단 말이에요. 지난 총선 때. 야, 뭐 진짜 그 어려울 때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런 데가 뭐 안상수표까지 해서 한 55, 6 나오고 민주당이 뭐 굉장히 나왔잖아요. 40이 넘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악화된 민심이 있는 가운데 그럼 부산에서 13% 이겼던 데서 그렇게 뛰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요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저는 이번에 이 정도 그 약간 지역의 구청장 뭐 군수 뽑는 선거에 당 대표들 총출동하고 막 여야 막 거의 전국 선거가 됐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 부산 금정을 거의 누비지 않았어요? 그렇죠. 6번을 가셨고 1박도 중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괜찮은 선거운동 방식이었고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에 보면은 4시간 동안 금정 전체를 이렇게 걸어서 맞아.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대부분 유세차 타고 돌아다녀요. 그렇지, 이렇게 손을 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러고 마이크 들고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4시간 동안 돌았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진정성이 분명히 오픈이 됐을 거고 저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와수다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월 달에 부산 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깔려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맞아. 형이 그거 절대 동원된 거 아니다. 뭐 누가 장성철 소장이 막 동원됐다고 오늘 장성철 소장을 방송을 제가 그 얘기를 또 동원 얘기를 하길래 뭐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부산에 계신 분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팬심이 있는 걸 느꼈어요. 국제시장, 깡통시장 있는 거기에서 그 몰려왔던 그 수많은 인파는 절대로 동원해서 오실 분들이 아니었고 저희 다 놀랐어요. 그러면 왜 그럼 부산이냐?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의 대구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팬심 본거지로서의 부산을 굉장히 잘 얘기하고 부산 분들에게 어필한 게 있어요. 부산 갔을 때도 1992 티셔츠 입은 거. 그렇지. 그거 되게 컸어요. 좌천돼서 부산 고검을 간 거. 거기서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중간에 아주 과거에 옛날 그 롯데 쓰레기 봉지 얘기하면서 사직야 야구장 갔던 거 이런 것들은 부산 분들에게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그런 하나의 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금정에서 본인 선거처럼 뛰었다는 것 자체는 22%포인트 승리로서 네. 평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22%포인트 이겼다는 거. 6대 4보다도 더 나왔다는 거.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 저도 어제 뭐 사실 제보고는 막 중계 막 안 해주잖아요. 잘. 안 해주지. 근데 보니까 어제 다 해주지, KBS하고 연합하고만 밑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졸이면서 봤어요. 이거 부산 금정지면 큰일 나는데. 저는요. 별짓 다 했어요. 이게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축축 벌써 뭐 저기 영광이가 어디 나왔다 당선됐다고 막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이 금정 같은 데는 이제 노년층 많은 데는 동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전 투표부터 깠어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이겨서 처음부터 6대 4였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냐? 처음에 이제 저 노년층들 많은 데서부터 깠대. 네. 그러면은 맞아.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살짝 조금 내려가 57, 맞아. 56 내려갔어. 네.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 사는데 사전 투표 깐다는 거야. 긴장하자. 근데 좀 똑같더라고. 조금씩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중간에 인천이 좁혀졌어. 이거 뭐냐? 이렇게 하다. 똑같아. 저도 그래서 이거 인천 뭐야? 내가 강화 뭐야 말했. 결국 이겼지. 강화는 사실 한동훈 대표보다는 추경호 대표 좀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또 이제 뭐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두 군데를 갈 수는 없으니 광화가 그래도 당선이 좀 될까 높으니까 선택적으로 금정을 갔던 거였고 아까 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금정에 좀 올인을 하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많은 곳이니까 솔직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탈당 후 출마가 상당히 그 지역민들에게는 안 좋게 반영이 돼서 망정이지. 그분이 한 15% 가져갔으면 졌어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뭐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인데 역시나였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검찰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기사 좀 띄워주세요. 4년 6개월 만. 저 제목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4년 6개월 만입니다. 이게 참 20년 4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난 총선 직후야. 그렇죠. 직후인지 직전인지 직전일 거야, 맞아. 뭐 하여튼간. 그럼 도대체 그렇게 길게 끈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한동훈 대표가 그때 얘기할 때 그 기소하라는 메시지는 아니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꼭 기소는 아니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납득을 시켜라라는 취지였잖아요. 근데 1번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지금 그 수사 결과를 보면 되게 감명해. 그리고 이런 거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미 관련자들은 기소돼서 지금 항소심까지 지금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관련자들의 수사는 이미 다 끝난 거야. 그렇지. 그때 기소할 때. 근데 그로부터도 한참 있다가 오늘 불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 불기소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래. 그게 다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이미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사 자료, 수사한 거 뭐 공소장 뭐 이런 거 다 못 본 상태에서 뭐가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없어. 그리고 발표 내용이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까봐 제가 말씀드린 게 왜 그럼 이렇게 늦게 기소를 불기소를 하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그렇지. 조금이라도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지난주에. 그 형님 얘기 생각나서 제가 지금 4년 6개월부터 해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걱정은 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거의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 또 하나의 이제 소위 이 통장을 제공한 쪽 거기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다른 건 그 사람은 이쪽 뭐 권오수 저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치세 조정하는 쪽에서 얘기를 듣고 했다라는 정황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김건희 여사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나 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내 통장을 줬고 저기서 막 거래해서 막 20억 넘게 벌었는데 몰랐으면 끝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수사 결과를 보면 저희는 납득이 돼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이런 거지. 의심스러울 땐 뭐죠?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정말 얘가 블랙볼이 백성문 요거 블랙볼이 따서 지금 먹은 것 같은데 이 새끼가 먹은 흔적이 이게 증거가 없네. 여기 뭐 좀 지문이라도 나오던가 타액이라도 나오던가 뭐 나와야 되는데 분명 여기 있었으니까 내가 먹었을 텐데 직접 증거가 없는 거지. 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저는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 그 증거를 찾으려고 애쓴 줄 알았는데 그건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계속 여기만 이렇게 보다가 아씨 백성문이 안 먹었다는데 어떡하지? 어떡해? 야 좀만 더 있어봐. 야 윤희석이 먹은 거 확인돼. 저기 빨리 이제 기소해. 그리고 백성문 이거 먹은 거 같긴 한데 또 저 안 먹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대면 조사를 지난 6월에야 받았다는 거. 그것만이 이 4년 6개월 걸린 불기소 결정의 이유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럼 그동안에 검찰은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기소를 할 거면 빨리 했었어야 돼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저는 어제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계좌 6개 중에 저번 이제 다른 관련자들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 중에 3개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시세 조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 이제 시세 조정 범죄에 계좌가 사용된 거는 팩트. 그럼 이제 결국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차이를 가지고 그렇죠. 저번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 방조범과 김건희 여사의 운명이 갈리는 건데 네. 그냥 저도 그래서 뭔가 자세하게 있나 봤더니 관련자들의 진술, 네. 그동안에 서로 나눴던 요 당시 나눴던 문자나 SNS의 내용, 네. 그리고 통화 녹취, 그리고 권오수가 도이치모터스 회장인데 설마 이런 회장이 시세 조정을 직접 했을까? 이건 일반인이라도 의심하기 어렵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몰랐대. 그리고 장모도 이하동문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 기준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없죠. 누구라도 아니 이게 뭐예요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네. 정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물론 감정에 개입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니까 감정에 개입이 돼요. 또 하필 지금이 김건희 여사 관련 제일 빡셀 때야. 그것도 봐요. 어제 이기니까 오늘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되잖아. 그러네 또. 그러네. 어제 저 제복을 이겼으니까 한숨 돌렸으니까 오늘 내자. 물론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오늘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중은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야 이거 이겼다고 이거 이렇게 불기소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해석이. 근데 제가 오늘 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관련 기사를 다 찾아서 읽어보는데 진짜 단 하나도 좋은 댓글이 없더라고. 없지. 이 댓글을 누가 TV조선, 조선일보 댓글에도 좋은 게 한 개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일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지만 김건희 여사 이슈의 제일 큰 문제는 명확하게 이게 처벌된다가 별로 없어. 근데 국민들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 근데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설명이나 이런 거 저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 탄핵한다던데. 김민석 최고가. 거긴 뭐 검사 탄핵을 도대체 몇 번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대중들한테 먹힌다는 게 문제예요. 먹히죠. 먹힙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이제는 더 이상 이고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멘트를 당연히 했겠죠? 했습니다. 기사 맨 마지막에 있던 거 있죠? 한동훈 대표 거. 이제 불기소가 됐잖아. 근데 불기소가 된 거를 뭐 기소 안 했으니까 뭐라고 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저기서 너네 왜 불기소했어 이러진 않아. 그렇지. 그걸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 시절 우리나라 첫 조선 제일검이라는 칭호를 들을 때 그러니까 저도 변호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는 기록을 다 보고 다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이 기록에서 보면 이걸 빼먹었으니까 기소를 해야 되는데 불기소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록을 안 보고 기소 불기소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김민석 최고가 굉장히 무식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봤어야지.
거기는 그냥 하는 거야. 김건희 불기소, 야 탄핵 이거거든. 그래서 그 며칠 전에 한동훈 대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야 한다 검찰이 네. 그 얘기했을 때 윤상현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론 재판하자는 거냐. 그 말씀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도 수사 기록 다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그 얘기는 이거 명백하게 아무 혐의가 없는 건데 기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건 여론 재판이다. 이 얘기로 간 거잖아요. 그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기소하라는 뜻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맞아요. 네.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설명을 오늘 잘해라. 한동훈 대표가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사 기록을 안 본 상황에서 뭐 불기소가 틀렸다, 기소가 뭐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지금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설명이 과연 충분하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아 보여요. 제가 봐도 일단 그렇죠. 기간에 대한 이렇게 늦게 기소 불기소 처분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고, 그렇죠. 물론 설명해봤자 구차해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검찰이 어찌 되었건 간에 대면 조사 시점을 너무 늦췄어요. 그렇죠. 6월 너무 23일 날 늦췄죠. 했으니까. 그렇죠. 처음 그렇지. 이 고발돼서 시작한 지 이 4년, 4년 2개월 후에 대면 그렇지. 조사를 한 거니까.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검찰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 네.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지. 네. 이것도 메시지를 오해해서 왜 기소 안 하고 불기소했냐라고 비판한 건 아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예,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좋아한다면 그걸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도 비판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거는 일단 김건희 여사 계속 여러 가지 지금 구설수에 오르는 데다가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게 장기간 수사하고 뭔가 김건희 여사 유사한 역할을 했던 사람도 기소가 되기도 했었는데 불기소를 한다면 수사 기록상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득해서 국민들을 납득시켜라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하면 뭔가 추가로 알파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한 그 내용은 아주 네. 핵심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수사 내용에 대해 외부에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기소가 오르냐 불기소가 오르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다만 오늘 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실지 그건 우리가 지켜보자. 네. 그건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별도로 더 이상 김 여사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검찰 차원에서 기소가 안 됐으면 재정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재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은 사법적으로 그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냐는 여론이 일면 특검으로 바로 가게 되는 논리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지금 이게 결국 특검 판 깔아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늘 검찰이 불기소할 걸로 이미 예상을 하고 오늘 발의를 했어요. 세 번째 특검법을. 그렇지. 두 번째 특검법 얼마 전에 재의결 네. 과정에서 부결됐잖아요. 그렇죠. 4표 정도 이탈표 있다고 하고.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고 그때 두 번째 특검이랑 9개 혐의에서 13개 혐의로 늘어났더라고요. 4개가 늘었지. 네, 그것만 다르고 이제 똑같은 걸 또 밀어붙여. 그러면 이 특검법이 똑같이 의결,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에서 부결 이 과정을 밟을 거냐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논리가 그 동안에는 야 검찰에서 결정도 안 돼 지켜보자 이게 좀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불기소로 하나가 됐어. 빠졌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논리가 야 특검밖에 없다는 논리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래서 약해졌어. 그렇지. 그러면 이 약해진 상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검에 안 가더라도 뭔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이 압력 게이지를 낮출 수 있을 만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한동훈 대표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7인방에 대한 뭐 인사조치도 될 수 있고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당 108명 의원들이 똘똘 뭉칠 수 있을 만한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죠.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상황이. 불기소까지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소위 언론에서 자꾸 친한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김건희 여사 게 너무 많으니까
요거 말고요. 다음 기사였나? 제가 좀 헷갈렸다. 네, 아니에요. 됐어요. 그냥 기사 내려주세요. 이거요. 이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심하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얘기하면 보수에 대해서 좀 애정이 있었던 분들도 보수 얘기하면 다 김건희 여사 얘기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분출이 되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거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플러스 알파 필요한데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인사 조치인 것 같은데 과연 대통령실에서 할까?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우. 지금 그쪽 분위기 조금 듣고 있는데 더워. 그 영어로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 성문 기본 영어 종합 영어에 나온 Not on my business예요. 내 알바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이쯤 되면 말입니다. 자, 7인방인지 뭔지라는 사람들의 이니셜이 나오고 대충 누군지 밭글로 다 돌았어. 그렇죠. 저도 뭐 다 받아서 한두 명이라도 관둬야 돼요. 더 윗분들도 그런 의지를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국정에 임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밑에 사람이 막 찌라시에 돌아 7인방이라고 말이 돌아.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표현 사람 없고 딱 하나 나온 게 대통령실에는 여사 라인이 어딨냐? 대통령 라인만 있다. 이게 그게 설득이 됩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거기 성격이 아니잖아요. 뭐 그냥 이런 이상한 소문 갖고 얘기하는 성격들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거를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 그르친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보고 이제 너 왜 용산 공격하냐 막 욕을 하실 수는 있으나 또 어떤 분들은 왜 용산을 옹호하냐 그랬또 형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는 이랬다 저랬다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요 적어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우파가 합리적 우파가 나라를 이끄는 데 있어서 저희와 비슷한 생각으로 이끌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그 방법을 찾다 보니 더 이상 용산 대통령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계속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해요. 그럼요. 그건 당연하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옆에 그런 사람들 두고서 절대로 안 됩니다. 면면을 제가 다 알아요. 문제 있습니다.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요즘에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여러 가지 대응, 뭐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소위 한남동 라인이네, 김여사 라인이 하면 대응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딱 그걸 보고 국민들 입장에서 김여사 라인 없고 대통령 라인만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 맞아 이러면 되는데 아무도 안 그래. 그러니까 그저께 공개된 그 문자에 나오는 상황에 사실 보면 제일 문제되는 거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 식견이 탁월하고 의지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명태균 씨가 오픈을 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오빠로 갔잖아. 오빠가 누구냐 이게 엘더브라더냐 허즈밴드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용산이 정신 차려자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 명태균 씨가 의문의 일패를 한 거야. 자기는 그 뒤에 거 하려고 한 건데 얼마나 김건희 여사 날 신뢰하는데 그거 보여주려고 한 건데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누구냐? 얘 무슨 소리야? 아유 정말 요즘 이게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지지하는 게 창피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핵심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뭐 2번 찍었다고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한동훈 대표 어딘 중에 제가 오늘 그 최고위에서 했던 매팅 중에 제일 와닿았어요. 그거잖아. 우리를 지지하는데 어디 가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 그러면